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1일입니다. 어제 저녁 YTN과 연합뉴스TV 등은 3시간에 걸쳐서 어제 자정에 있었던 어제 자정 10월 10일 0시부터 3시까지 있었던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및 그 플레이드를 갖다가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풀로 생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 배현진 대변인 등은 이게 뭐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북조선이냐라고 개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저녁 때 보면은 김정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녁 때 보면 서로 간에 이 단톡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차라리 김정은이 문재인보다는 100번 낫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눈물을 글썽이고 인민들한테 고맙다를 갖다 무려 12차례나 걸쳐서 얘기하는 뭐 그런 모습 보면서 뭐 흔한 얘기로 언론적 표현으로 뭐 애민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 그 풀 전문을 갖다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았더니 첫째 느낀 게 뭐 누구 혹자 이야기대로 뭐 북한에도 우리의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 연출하기 위해서 애쓴 기색이 역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 전체를 보니까 정말 김정은이 정말로 서름에 북받쳐서 정말로 진정 서름에 북받쳐서 우는구나. 하기야 뭐 나이 이제 30대 중후반 20대 이제 중후반에 갑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야말로 무겁디 무거운 왕관을 받아서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북한이라는 그러나 독특한 집단의 수령으로서 뭐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면 처음에는 뭐 장성택 고모부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고 자기 친형도 처형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자기 자신이 2017년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갖다 선언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올해 뭐 조금 해보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중국하고 국경도 봉쇄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핵무력 완성만 하면 어떻게 해서 저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트럼프 만나고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될 줄 알았더니 뭐 단 1mm 단 1의 만분의 1mm도 풀린 거 없죠. 거기다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드디어는 태풍이 몰아쳐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정말 막 서름에 북받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차라리 그 김정은 그래도 인민들 무서운 줄 알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아는 김정은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보다 100번 낫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 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제 마침 보니까 그 노동당 창건 75돌 그 자정에 있었던 열병식과 그 퍼레이드, 연설 내용 등등을 보면서 4가지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북한 민심과 군심이 간단하지 않구나. 두 번째,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 내용 어디에도 보면 가급적 미국을 갖다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셋째, 짧게나마 남쪽에 대한 대남 유화 제스처도 슬쩍 취하는 슬쩍 취하는 영리한 뭐 그런 또 모습도 보였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그 핵 능력에 대한 과시 그리고 결코 자기 김정은 워딩 그대로 빌자면은 시간은 우리 편에 서 있다. 시간은 자기 편이다. 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짧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 보니까 도대체 그 24분간에 걸친 그 긴 연설 내용은 거의 전부가 보면 인민과 군에 대한 일종의 아첨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제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갖다 위협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성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여 아직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상당 부분이 보면은 처음에 이제 김정은 울컥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많은 군인들이 수해 복구에 나가고 여기 오지 못했다. 특히 보면 얼마 전에 자기 지시에 의해서 각 지방으로 내려간 평양의 그 노력봉사 단원, 노력봉사 사단들이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인데 이게 보면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수령이 물론 과거에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 인민들이 그저 비단옷 걸치고 기와집에서 비단옷 걸치고 네 밥에 고깃국 먹는 그런 순간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먼저 가슴 아파하는 척 하는 듯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인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인민이 2,500만 중에서 한 250만 평양 시민은 모르겠을 때 나머지 한 2,250만의 나머지 인민들 중에 상당수 그야말로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다 수해까지 겹치면서 어렵고 실제 보면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도 보면 노동당이 계속 군에 대한 감사를 갖다 계속 어제도 보면 김정은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심이 간단치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병철하고 박정천 그야말로 북한의 ICBM의 아버지 그 다음에 포병대장의 아버지인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원수로 차수의 원수를 승진시키면서 군심을 달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인데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통상 같으면은 미국을 갖다가 무슨 미제의 세력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했을 텐데 어제 어느 부분을 봐도 미국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미제국주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미국을 자극하는 이런 표현이 없고 자기들이 이제 핵 보유국이라 하는 이렇게 자랑하는 부분도 없고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우리 전쟁 억제력이 결코 그다음이 중요한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곧 퍼레이드에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제 ICBM과 SLBM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으로서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쓰지 않을 테니 미국이여 우리를 좀 굽어 살피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우선 제재를 좀 풀어주시고 종국적으로는 우리하고 국교를 수교하여 우리한테 돈을 좀 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중국에 머슴살이 하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기색들이 역력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남쪽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면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잘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이러이러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이게 사랑 2번만 했다가 큰일 나겠다. 살아가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이번에 9월 22일 서해 연평도 북쪽에서 장산곳 그 아래에서 인민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데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던 거기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 약속을 갖다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말로 살아가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어쩌고 저쩌고 해보아야 그야말로 약발이 없죠.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이른바 자기들의 이제 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TV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2017년에 발사했던 화성 15보다 한 2m 내지 3m 더 긴
신형 ICBM,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이 화성 16으로 명명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앞부분이 둥그런 것이 그것이 이제 이런 얘기 MIRV라고 그러죠. 여기 다탄두 미사일.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의 탄두를 달아서 어떤 목표 지점에 떨어지면 각자의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쏘았다면 한 발은 워싱턴으로, 한 발은 뉴욕으로, 한 발은 시카고로, 한 발은 플로리다로, 뭐 한 발은 뭐 덴버로 이렇게 5 내지 6발이 동시에 쫙 산계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도 보면 동체는 더 굵어지고 길이는 짧아진, 즉 그래서 4,000 내지 5,000톤급 현재 심포에서 건설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이른바 북극성 4호로 규정될 수 있는 SLBM을 갖다가 선보이고, 또 우리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른바 지랄탄이라고 그러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자기 멋대로 기동하는 그 SLBM 이스칸데르 등을 갖다가 선보이고, 600mm 방사포도 선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쟁 억제력을 있는 대로 선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강도 도발을 고까지만 하면서도 혹시라도 미국이 오해할까봐 미국한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자세, 또 남쪽에 대해서는 약간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래도 자기들의 전쟁 억제력 그리고 핵 능력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4가지, 그러니까 북한의 민심과 군심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결코 그런 가운데도 대규모 전쟁 억제력을 갖다 과시하면서도 결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영리한 자세. 또 짧게나마 남녘 동포 운운하면서 우리 쪽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본격적 싸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싸움에 들어가서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한국은 들르지 않고 일본에 갔던 것이 쿼드, QUAD, 쿼드 회의 때문에 간 겁니다. 쿼드라는 것은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이 4개 나라가 이 사각형 쿼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안보 협력 체제, 즉 이른바 인도 태평양식 준 나토죠. 나토하고 유사한 군사 내진 안보 협력 체제를 이루어서 중국과 맞서겠다는, 과거 중국에 있었던 합종 연행으로 따지면 이게 일종의 중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21세기판 합종입니다. 합종 쿼드를 갖다가 구성한 가운데, 자, 결국 북한의 중국하고 맞서게 되니까 이제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견인해낼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는 중국하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좋았을 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현재 유엔의 북한 대북 제재, 경제 제재도 보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오케이 했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80 내지 90%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면은 북한은 숨이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쿼드를 구성해서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예정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과거만큼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보면 뒷문을 열어놓고 중국을 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에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던 김정은이를 살렸던 것은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 통에 그나마 김정은이 숨통이 튀었던 거죠. 자,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흘러가고 예정된 전쟁은 벌어지고, 사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드디어는 레짐 체인지를 갖다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즉 옛날에 체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체제 변화,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공연하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는 정상적인 외교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거 미국이 스타워즈를 통해서 소련과 미국이 철저한 체제 경쟁을 통해서 소련을 갖다 고사시키고 결국 91년 12월에 구소련이 15개의 연방으로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시피 이번에 북한도 그런 식, 과거 미국이 소련을 갖다가 붕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흔한 얘기로 말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조야나 미국의 군부나 또 학계에서 이제 일치된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지난 9월 달에 9월 23일도 그랬고 또 9월 28일도 그랬고 계속 북한을 위한 종전선언에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미국이 동참해주고 미국 국제사회가 지지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전선언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내에 있는 좌파들한테는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업적으로 남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도 별로 관심 없고요. 특히 핵심적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은 선언이에요. 전쟁 상태인 그 상태를 갖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 즉 옛날 전쟁의 당사자가 강화협정이라고 그러죠. 평화협정 체제로 가려면은 그 중간 단계 살짝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제 보니까 창당 75주년 열병식에서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니죠. 눈물로 읽은 연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보니 굉장히 힘들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고 자기가 보면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고 핵물질을 생산할수록 자기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운명적 패러독스에 대해서 절감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